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멀리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옥천 지역의 명문가고 1600년대부터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삼정승, 김정승, 송정승, 민정승 3대 정승이 살았던 집입니다. 유경수 여사 실제 기근했던 방도 우리가 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연못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고.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입구입니다. 네. 유경수 여사 생가를 보존하는 이 분들이 남아가지고 이 해설사라든가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하루 평균 약 1000명이 온답니다.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온다니. 평균 그러니까 1000명.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직도 국민들이 그 유경수 여사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충정부터 기념물 유경수 생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삶은 다양하게 이미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여러 자료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박목월 시인 잘 그렇죠. 아시죠? 예. 이 저명한 그 박목월 시인이 지은 그 유경수 여사라는 저서 제가 이게 아주 그 고서적에서 구입했는데 정가가 환 옛날 옛날 800판이요. 예. 아, 정말 그리고 뭐 지질도 다 낡았죠. 예. 그래도 글자는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명희 교수가 지은 백의의 아픔, 이거는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실 때 그 추도사. 그 추도사에는 보면 뭐 야당의 박순천 여사 예. 같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여야를 초월해서 정말 구구절절히 감동적인 눈물겨운 추도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백의의 아픔. 네. 이런 저서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구하게 됐어요. 하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오늘은 이 유경수 여사에게 그런 그 여러 가지 감동적인 그 박목월 시인이라든가 뭐 이명희 교수 저설이라든가 다른 여러 각종 자료, 여기에서 나타난 그 유경수 여사를 오늘 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 유경수 여사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 생가에 왔으니까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좀 그렇죠. 상고해 주시면. 예. 이제 먼저 얘기할 거는 우리가 그 위인들 가운데 위인들 생애를 보면요. 네. 그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앙드레지드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나쁘게 물들였다가 극적으로 회두를 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경수 여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참 고고하게 너무너무 참 우리 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 여러 자료를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특히 박목월 시인이 지금 그 시인이 되니까 얼마나 글을 잘 씁니까? 감동적으로 너무 잘했는데 이 유경수 여사의 어린 시절의 일화들까지 참 학생 시절의 일화들까지 너무너무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유경수 여사는 이미 어릴 때부터 퍼스트 레이디의 타고난 자질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정계에 나와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존경을 받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참으로 뛰어난 자질을 갖춘 분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이 어머니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는 영원히 나의 마음의 고향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도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품 안이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대단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평소 가르침 때문에 나는 결코 좌절할 수 없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머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나는 좌절할 수가 없었다. 참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의 거룩한 생애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너무너무 존경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이 각종 자료에서 보면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그 겸손해요.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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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가 퍼스트 레이디라든가 이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예. 이런 그 그리고 더더구나 그 여야를 떠났어. 나중에 얘기했지만 예. 박순찬 여사는 야당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예. 예. 이분이 추도사 읽으면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오히려 이쪽 사람들보다도 네. 야쪽의 지도자가 하니까 더 감동적이에요. 네. 그만큼 여야를 초월해서 유경수 여사가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지금 앉는 자리가 예. 유경수 여사님의 사용했던 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참으로 참 생각보다 조그마하고 그렇죠. 아담하고 네. 그렇습니다. 참 귀한 그렇죠. 태가 나는데 여기서 국모 퍼스트레이드 예. 태어났죠. 그 어린 시절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그렇죠. 예. 예. 어린 시절 좀 예. 재조명해 주십시오. 그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그 이제 옥천 공립보통학교 예. 6학년 시절에 그 유경수 그 학생이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수학여행에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비가 막 쏟아져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아버지 어머니 우산을 들고 우산 쓰라고 비 피하라고. 근데 유경수 여사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요. 근데 유경수 학생은 자기 친구들이 다 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가 내 친구들이 다 비 맞고 있는데 내 혼자만 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산 못 갖고 가겠다. 학생 유경수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친구들하고 비를 맞아야 된다. 나만 특별히 이렇게 비를 피할 수 할 수 없다.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벌써 자질이.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비를 피하는 것보다도 친구들이 다 비를 맞고 있는데 나도 같이 그 아픔을 친구들하고 같이 비를 맞아야 되겠다는 참 이런 것이 얼마나 돋보였는데 유경수 학생은 아버지 육종관 씨 또 어머니 이경영 예. 사이에 일남 삼녀 중에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예. 그리고 이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우리가 여기 현장에 왔는 교동리 그 교동집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 태몽에 의하면 그 둘이 품에 안기는 자라를 두 팔로 안았다는 거예요. 자라를. 자라. 그러니까 이제 자라는 생명과 부귀의 상징으로 해석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동집은 그 삼정승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승의 3대가 이 집에서 난다. 이 집에서 이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정성, 김정성, 민정성 이 세 분의 정성이 거쳐간 300년 된 고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육종관 씨가 이제 27살 때 참 젊은 나이죠. 네. 이 삼정성의 이 유서 깊은 이 집을 갖다가 27살 젊은 나이에 과감하게 이 집을 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택, 이 눈 보는 눈도 대단한 거예요. 아까 이 보니까 저 연못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정승이 하는 게 이렇게 느꼈는데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 그 말을 인용하면요. 육종관 씨는 아주 외유내강해가지고 마음에 한 번 먹은 일은 반드시 성취하고 마는. 그래서 이 집을 눈여겨보고 했다. 3대 정승이 내려오니까. 이 정말 이 명당, 이 좋은 집을 자기도 여기서 애를 기르면서 참 큰 뜻을 품었다고 봐야죠. 널리 존경을 받던 아까 박목월 시인 얘기하시는데 예, 예. 그 시인이 유경수 여사를 극장한 것뿐만 아니라 이 극찬을 넘어서서 8월 15일 북한의 사주를 받은 그 문세광이 결국 그 흉탄에 서거했을 때 거의 온 국민이 슬퍼했지 않습니까? 슬퍼했죠. 그래서 덧보이는 것이 박목월 시인이 이 시인으로서의 시적 감각으로 네. 추도사를 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보다 더 추도사를 잘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참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자꾸 온 국민이 우는 이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한 존경심, 그 생애의 삶 이런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보통학교 동기생 네.
그 유전열이라는 그 학생의 말을 빌리면 유경수 학생은 온순하고 말이 적었고 화를 낸 적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놀이나 고무줄 넘기도 곧잘 하고 졸업식 때 학업 우수상, 개근상 받았는 거 보면 아주 모범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풍을 갈 때도 부모님이 학생들 모두에게 줄 음식을 골고루 나눠주곤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그 부모님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소풍날만 되면 부모들이 애들 그 학생들 다 먹을 걸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베푸는 거예요. 본인이 풍족했으니까. 그렇죠,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자들이 보면 그 자기들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종관 씨가 이렇게 베푸는 것을 어린 그 유경수 여사가 벌써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봤잖아요. 다 봐왔. 이게 다 산교육이 된 거예요. 예. 참, 그,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하셨는데, 정말 하늘이 울었다는 거 제가 그때 봉황대기 야구 중계 방송을 하려고 그 원남동 쪽에 있었는데,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방 하고 텔레비전 화면이 천장을 비추고, 유경수 여사가 부상을 당해서 서울대병원에 갔다. 네. 그리고 중계방송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 오후 4시쯤 되니까 서거 소식이 오고. 그 서거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모든 방송이 음악 방송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때 5개 방송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창밖을 보는데 구름이 약간 끼었었는데 온 하늘에 노랗게 된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산증인. 그래서 하늘이 큰 인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죠. 하늘이 변한다는 얘기를 제가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경수 여사 나중에 이제 유경수 여사 추도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때 인산인해를 일하잖아요. 예. 온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가 모두 다 슬퍼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이죠. 예, 아까 그 소풍 얘기도 했지만 가족 소풍도 하였다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특별해요. 가족 소풍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경수 학생 이 교동집이라 하잖아요. 예. 교동집. 이런 매년 2-3번 가족끼리 이제 소풍을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육종관 그 또 이경영 그 부모들이 예. 굉장히 가족적인 집안이었다. 자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봄에는 꽃놀이, 네. 나물캐기, 여름에는 오리티 강에 나가가지고 다슬기 줍거나 물놀이를 하고, 또 가을에는 배가 무르익는 논에 나가가 메뚜기를 잡으면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가적이고 가족적인 막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유경수 여사가 자라나는데 큰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사회에 어떤 의미로 마지막 세대로 봐도 될 만한 그렇죠. 그 전통 사회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던 가풍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좀 그 보수적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자녀들이 남의 집에 놀러 다니거나 친구들이 집에 데리고 와서 노는 걸 되게 보면 보수적인 가정 저 유경수 여사 부모뿐만 아니라 예. 우리들도 보면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영향으로 유경수 학생은 바깥 출입을 자제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면 바로 귀가해야지. 남의 집에 가서 놀고 이렇게 못 했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가 집안일을 돕고. 그래서 다만 이제 특이한 게 가족끼리의 소풍은 그 허용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추석이나 명절 그렇죠, 때면 그렇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듯이 이 소풍날 이기도 손꼽아 기다려요. 유일하게 바깥의 세상을 보고 그렇죠. 같이 놀고 하는 뛰놀고 할 수 있는 우리들도 소풍 그렇죠. 때만 그날 기다리듯이. 설날 기다리고 하듯이. 네, 맞습니다. 유경수 학생이 다니던 중명국민학교? 죽향국민학교. 예. 그 학교 학예회가 또 유명했다며요. 그래요. 그렇게 해마다 열리는 죽창국민학교 학예회는 인근 학교는 물론이고 옥천군, 예. 심지어 청산 산골짜기까지 널리 유명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먼 데서 다 사람들이 신미길을
걸어가 올 정도로 예. 그 유명한 학예였어요. 그리고 이정열 교사의 말을 빌리면 유경수 학생은 연극, 합창, 무용 이런 걸 참 잘했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도 학예 때만은 그때는 학예 연습으로 기가가 늦어도 다 양해를 했다는 겁니다. 학예회 때만. 그렇죠. 학예 때만. 그리고 사실 무용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무용. 유경수 여사가 무용에서 내가 옥천군에 소문이 나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학예 때 유희와 그리고 노래로 유명했어요. 학예 부르자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너 왜 법대 들어갔냐 응대했던. 하여간 어떻든 이 옥천군에서 축한국민학교 시절 유경수 여사는 인기 있는 학예 스타였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 잘 따르고 집안일도 잘 도와가지고 또 이 착실하니까 성적도 좋고 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임이 두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하고 또 유경수 학생의 그 배화 고등 여자보통학교. 예. 예. 그때는 학교 이름이 또 반대로 그렇죠. 되잖아요. 배화 고등 여자 보통학교. 예. 그 요즘 같으면 고등학교 때. 예, 예. 근데 이게 보면 합격자 발표가 신문에 다 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 학생들 합격자가 다 신문에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명문 학교니까 특별히 이게 신문에 보도될 네. 적이고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신문나 기독교 학교. 그래서 이제 예. 그래가지고 지원자 518명 가운데 105명이 합격됐어요. 예. 그러니까 5대1이 되죠. 5대1이. 그러니까 이런 그 합격했는데 사실 충북 시골에서는 큰 경사죠. 이런 예.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그렇죠.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이고 입학식 때 그 선교사 교장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예, 사랑. 그중에 제일 이런 사랑이라. 이 말씀으로 훈시할 때 그 유경수 여사가 큰 감명을 받았다.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걸 예. 밝혔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퍼스트 레이디를 쓰시려고 예비하시려고 이 선교사 기독교 계통 학교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와 있었으니까 다양 생활인데 그렇죠. 부모님께 편지는 자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배화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께 학생 생활을 꼼꼼히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학교 생활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유경수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소상하게 다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편지를 붙일 때 안신용, 회신용 편지 봉투하고 우표까지 딱 붙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촌에서 우체국까지 가가지고 편지 봉투 사야 되고 우표 붙이고 불편하시니까 불편한 수고를 다 들은 거죠. 이만큼 상당히 부모님을 배려가 이미 배려심이 그때 그렇죠. 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이 아니죠. 특별한 학생이 말이죠. 이제 옥천 여자중학교 제자들 그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모임에서 제자들이 이런 일화를 소개했어요. 2학년 여름 때 수회 시간이 되면 수회 준비, 천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천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음 날 오니까 등교해 보니까 책상 안에 새 천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생님 말고는 유경수 선생님 말고는 이렇게 할 분이 없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그 학교 나갈 때 그 이제 집에 갈 때 그 유경수 선생님 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 그러니까 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소문내지 마라 씩 하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잘가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만 천을 넣은 게 아니래요. 천을 안 갖고 온 학생들을 다 기억해가 체크했다가 천을 안 갖고 온 학생들한테는 다 수회 시간에 그 천을 다 책상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이 배려심이 강했다는 거죠. 참 지금 선생님들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렇게 교권이 떨어지고 그렇죠. 학부모들이 또는 교장 선생님이 이 정말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야 할까. 정말 현실을 너무나 암담한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 백년지 대계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거 빨리 최근에 요즘 교사, 그러니까요. 학생들, 학부모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10만 명, 20만 명의 서울에서 교사들이 교권 수호해야 된다고 데모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 정교조는 여기 오지도 말아놨고 내쫓긴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뭐 이제 연금개혁 나섰는데 이 교육개혁이 바로 정교조, 노동개혁이 바로 민노총 이런 것을 이렇게 이걸로 만쳐진 이 노동하고 이 정교조로 만쳐진 이 교육 이런 것이 참 심각한 거죠. 예, 국가 정말 백년지 대계입니다. 잘 정리되기를 그렇죠. 그래서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들고 나온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참 적절한 그것이 화두죠. 예.